일단 지금 29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29일 날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을 갖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25만 원 전 국민한테 주겠다라는 거, 그 두 가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서는 안 만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그 조국 대표랑 이재명 두 사람이 만찬을 갖고 복분자를 지금 무슨 고량주를 갖다가 각 한 병씩 마셨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반 가까이를 좀 굉장히 길게 만나고 바로 다음날 26일 날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일단 의지 상관없이 무조건 만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분석하시기에 그렇게 영수회담 그 시국이 되게 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보셨는데 29일 날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4월 초 지금 한 8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내대표 또 이제 선출이 되거든요. 근데 원내대표로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이철규 의원인데,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친윤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을 장악한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관리형, 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 주변에서는 뭐라고 할까, 극찬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양측 사이에 조력자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중재자 역할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인재 영입도 위원장이었다 보니까 인재 데려오고 하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언론에 비치는 모습과는 사뭇 좀 다른, 언론에 비치기에는 약간 좀 경찰 같은 느낌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굉장히 좀 후더분한 좀 아저씨 같은 그런 좀 편안한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라 이런 하더라고요. 거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철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은 또 친윤이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당의 어떤 그 세력 자체가 아까 전에 홍문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도 하필이면 요 타이밍이다 보니까 약간 좀 친윤 쪽이 장악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복귀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니 부정 선거가 아니라 그 총선 때 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그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좀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게 두 가지를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정점으로 한 상황 관리가 하나 있는데 네. 상황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철규 의원이 좀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차기 정권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뤄할 때는 이철규 의원만으로는 안 될 거다.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거고, 그다음에 그런 맥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통령 탄핵이 워낙 상황을 압도할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이 지금 저는 이제 예상을 하자면 영수회담이 결렬되면 본격적으로 야당이 시동을 걸 거다라고 생각해요. 결렬된다라는 말씀은 어떤 영수회담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과 없이 끝난다. 성과 없이 끝나는 거죠. 성과 없이 끝나고,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의제 없이 만난다라는 건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게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데 좋기 때문에 그렇죠.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텐데, 근데 한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저 강경 여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강경 여론이 상당히 강경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입법 독재나 뭐 이런 거를 막 밀어붙이면서 서서히 약간 임계점을 이탈할 거로 저는 봅니다. 민주당에 보여주는 모습이. 거리 시위 뭐 이런 걸로 이탈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올 상반기는 지금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차기 어떤 대권을 둘러싼 그런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요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거다. 오히려 탄핵 국면이 워낙 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홍준표 의원은 민심을 너무 어긋나는 그런 케이스고, 네네.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이철규, 안철수 이런 정도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상황을 관리해야 되고 중진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불가피하다는 말씀은 이철규는 원내대표, 나경원은 당대표 약간 이런 식으로 안정된 예, 뭐 예. 관리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나 예, 보네요. 예, 예. 어. 제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 복잡한 정세가 안 열려 있으면 좀 파격적인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좀 청년 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좀 발탁을 해서 뭔가를 좀 하면 좋겠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뭔가 대권 도전을 그러니까 정권 어떤 각축을 할 때 하는 짓이고 지금은 뭐 당장 탄핵과 관련된 복잡한 정세가 열릴 텐데 그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랑 그 다음에 오히려 막아야 되는 거는 저는 의원들의 일탈이라고 봅니다. 일탈. 108석에서 무너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108석 중에서 일부가 이탈해서 저쪽에 동조하는 행위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막아서 상황을 딱 제어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제어를 하고 만약에 이 제어가 말이 먹히면 그러니까 저쪽의 탄핵 기도가 좌절되면 전국은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본물 터지듯이 탄핵 국면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느니 뭐 이러는 것보다 더 큰 정세가 열리잖아요. 세월호니 뭐 이런 세월호니 그다음에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성됐던 압도적인 진보위의 정치 지형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됐었을 때 전체 지금 의원들을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나 이런 게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런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파당적 이해.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논쟁을 자꾸 하는데 정치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치 논쟁보다는 상황 관리를 해야 될 때라는 게 내 생각이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노련한 것 필요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중진으로서 상황 관리를 해서 네. 뭔가 이렇게 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튀는 그리고 그다음에 저쪽하고도 협상을 좀 해야 되잖아요. 특히 저쪽하고 협상.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반윤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도부가 된다면은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또 부담이나 이렇게 또 탄핵도 시국까지도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비상사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 의원처럼 막 조경태 안철수처럼 공공연하게 막 최상병 특검을 밟겠다 뭐 이런 식에는 좀 곤란하고 네. 나경원 의원은 그런 입장 표현을 좀 자제했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최상병 특검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최후까지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상당히 복잡한, 상당히 위험천만한 국면까지도 갈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경원, 이철규 카드 정도면 뭐 그게 딱 좋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정도는 무난해 보인다. 그리고 그 무난해 보이는 어떤 기준은 뭐냐면 상황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하고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현재 국면을 어떻게 볼 거냐에서 그러니까 국면을 총선 이후 이제 탄핵을 둘러싼 정치 공방전이 본격화되기 직전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판단을 하고 이것의 랠리 정치적 격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정도부터 이제 정치적 공방 안철수가 한동훈 뭐 윤석열 뭐 이런 얘기들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칼을 뽑았잖아요. 칼을 뽑았다는 건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뭐 문서를 그냥 읽었는데 그렇지 않고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전화도 좀 하고 영수회담도 할 거야. 그런데 이후에 당권은
당권은 저기 누구야?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니까 대통령의 요구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겠죠, 대체로. 그리고 그게 이제 홍문표나 홍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무례하게 이렇게 막 설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당권에 도전하는 거죠. 당권에 그렇죠. 도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까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을 거면 뭐 식사 자리에 안 간다거나 이런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해야 될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약점들을 좀 보강해야 되잖아요. 이제 건강도 있고 네. 당내 세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검사로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관한 네. 컨텐츠도 조금은 약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그러니까 축적의 시간 같은 것들을 갖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그 낙선자들과의 그 오찬 자리도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했나 봐요. 나오라고. 그것도 대통령이 지금 연락하지는 않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안 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평상시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어떤 성질이라고 할까, 특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은 약간 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결단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이미 간 걸로 보이고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아예 그냥 뭐 어정쩌정 이렇게 할 거였으면 갔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 두 차례나 지금 이제 안 갈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예 그냥 각을 세우기로 결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또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7월달 정도에 6월 말로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쯤 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한동훈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던 뭐 갈등이 봉합돼가지고 뭐 이렇게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방송이라 좀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는 거지 돌이킬 수 없는 공을 건넜는데 이제 네네. 한동훈이 무엇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거슬러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수순이 있잖아요. 수순. 그렇죠. 수순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좀 얘기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6일 날 그때 이제 홍준표랑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식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고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의 내용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로 연임하는 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인데 눈에 띄는 건 민주당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찬성이 42.8%예요. 근데 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20% 중반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으로 봤었을 때는 43% 정도 지금 지지율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눈에 띄는 거는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대표 연임을 물어봤었을 때는 찬성 비율이 57.7%입니다. 60% 정도가 이제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어봤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대표 연임 찬성이 74%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좀 뭐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74%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일반 보수파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그 정치 평론가들이 분석하는 것만큼 한동훈과 윤석열을 따로따로 지금 떼어놓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또 방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세력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하나는 대통령의 탈한동훈 전국구상을 거스르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탈한동훈 전국구상에 편승해서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홍준표, 홍문표 뭐 이런 사람들의 당내 중진들, 일부 중진들의 의견을 거스르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 지지층이라고 하면 이제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 윤석열
한동훈을 막 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죠. 네, 대부분이.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약간 엇박자가, 그러니까 그 민심과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민심이 무엇인가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명확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것도 좀 명확해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실로 엮어서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거냐, 수순을 어떻게 밟을 거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알겠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네네. 정말 그 시대 정신을, 시대적 과제를 대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의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금은 이미 상황이 고착 고정돼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할 필요는 없고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걸까? 뭐 이런 식의 고민으로 진전하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 그래서 당대표에 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 나와서 국민적인 어떤 심판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심판을 받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겠다면 지지를 받고 그걸 좀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그게 제가 보기엔 당대표에 나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대표에 나가가지고 당대표가 되면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4월에 뭐 재보궐선거나 또 2026년도에 지금 지방선거가 있죠.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 당대표로서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가지고 선택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국민들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졌고 시대 정신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때는 사실상 정치 생명의 끝이 나겠죠. 그래서 뭔가 당대표의 선거에 나와야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네. 저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시간을 좀 갖고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이제 그 대통령의 구도나 그다음에 당내의 역학관계 이런 거상 잊혀질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얘기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당내 선거에 나와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좀 무리 좀 쉽지 않더라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좀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한 지난주에도 여쭤봤었을 때는 한 3대 7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 반반 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 성재준 앵커의 강간 한번 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숫자 1번을 눌러주시고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2번 눌러봐 주시면 한번 저희가 또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한 반반 정도 됐던 것 같기도 하고 2번 누르셨던 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눌러주시고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얼핏 제가 보기엔 8대2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8대2 정도 한 80%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20% 정도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10개 정도 지금 이제 댓글이 올라오면 2개 정도가 2번이 올라오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성재준 TV에 나온 지 좀 됐는데 오늘 분위기는 참 강한 분위기네. 9대1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지난주에 여쭤봤을 때와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건강상 이유나 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안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할까?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정치라는 게 제가 선거 인생, 정치 인생 40년인데 이 갈등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가 없었으면은
한동훈 위원장 그냥 계속 쉬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홍문표도 이렇게 안 나섰으면은 계속 쉬었을 수도 있는데 예. 계속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예. 공세를 하는 이런 그 모양새가 이어지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뉴스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사실 이제 한동훈이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거의 한 9대1, 8대2 정도가 한동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놀라울 만큼 보수 유튜버들은 다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왜 공격하죠? 그것도 의문입니다. 예, 예. 좌파설 예. 때문에 그런 거야? 한동훈 좌파설? 댓글 한번 써주시면은 예. 예. 거의 제가 봤을 때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우호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저 예, 예. 말고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또 있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유튜버들이 사실 이제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공격하고 뭐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막 진짜 공격을 하던데. 아니, 호불호를 떠나서 음. 그러니까 차기 권력을 세우고 한동훈이 아니라면 뭐 원희룡을 세우거나 세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해 가는 어벤져스도 맞아 어벤져스. 어벤져스, 네. 네.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옳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나쁘고 뭐 한동훈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차기 권력이잖아요. 이건 차기 권력.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차기 권력을 세우고 한동훈이 아니라면 원희룡 같은 사람을 세우고 쭉 앞장 세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한동훈을 폄하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든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지 않고서는 어떤 이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 판세로 봤을 때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빠박이가 누구죠? 박원석인가 그런 분이죠. 빠박이라고 댓글을 올려주셔가지고 빠박이가 누구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한동훈을 왜 까지? 송국건 선생님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우호적이고. 예. 꽤 있네요 그래도. 저기 박완석. 박완석. 박완석 씨. 옛날에 그 친해 한수 있었던 분 아닌가요? 어떤 특정 그 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근데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한동훈을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결국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보수 유튜버의 어떤 구도 견해가 거의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예견 하나를 좀 해보면은. 예. 그렇게 지금 이제 그 한동훈을 까고 있는 그분들이 나중에 정작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한동훈을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압으로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격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뭐 홍준표나 홍문표 같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딱 그렇게 당권이 정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누구보다 또 열심히 또 그렇게 한동훈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